예,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삶과 수련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흐름을 유지해야만 수련에 발전이 생긴다. 흐름이 불안정할 때 습관적인 수련이 되고, 습관적인 수련은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수련의 흐름을 놓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간이 불충분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련의 습관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혹은 수련의 습관이 들었지만 역으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서 수련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이렇게 잘 분야별로 파악하셔서 내가 어떻게 흐름을 자주 놓치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 놓으시는 게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삶과 수련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분열성을 이렇게 존재 자체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 자체가 그러한데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게 이렇게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인간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도 불안정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내 자신이 불안정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분열되어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속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정성과 분열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조차도 불안정성과 분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틈 안에서 불안정성과 분열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과 내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이렇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원칙이 존재하지가 않으면 최소한의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내가 믿고 따르는 원칙이 존재한다,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인간인데, 이런 원칙이 없다면 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불안정성과 분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수렴되는 그 개개인마다 수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알고 있지 못하던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원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만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원칙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참고할 만한 원칙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게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히 삶이나 수련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수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련을 잘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지 수련의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원칙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고할 만한 원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한번 세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것은 당연한 것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당연한 것과 싸우는 경우가 이렇게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것과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게 되죠. 왜?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주관이라든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당연한 것과 싸우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죠. 나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미 이상한 것이죠. 즉 이렇게 처음 스타트 포인트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좀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완벽함을 너무 바라지 말라. 이 참고할 만한 원칙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이제 완벽함을 바라고 타인에게 또한 완벽함을 바라면 이렇게 스스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 자신도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좀 이상한 거죠. 또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을 좀 주의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포지티브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의 분열상을 더욱더 극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의 분열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나 자신은 불안정해지고 때문에 생활이나 수련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의 변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만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도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죠. 그리고 항상 여백을 남겨두어라. 이 부분이 이렇게 수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을 세우는 방법. 일단 대상은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두고서 원칙을 세우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수련에 있어서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죠.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모르면 모르는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만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딱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고 나의 집중력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소소한 것에 이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 소소한 것에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집중력을 쏟아버리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본말이 전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에서 자주 실수하거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항상 생각나거나 후회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분열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하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건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존재의 성향상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수하는 부분을 실수하게 돼요. 이것은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항상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실수하거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칙을 세울 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실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세워보시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수련은 결국 변화와 합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해결 못했다는 거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나의 관점이 뭔가 비효율적인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전혀 반대되는 관점에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수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만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수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해결보다는 실수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먼저 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것에 계속 도전하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빨리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실수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사소한 거라도. 잘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나에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것에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주변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킨다, 자주 싸우게 된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왠지 폭발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 3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죠. 불필요한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기 싫다는 감정으로 꼭 필요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죠. 역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의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빨리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람은 특히 현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장려되어 있고 욕심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화나 발명이나 발견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욕심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죠.
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적게 노력하고, 그리고 쉽게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부분은 항상 내가 실패로 들어가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원칙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100배죠. 예, 불완전한 원칙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수련을 잘 하려면 개념과 체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개념과 체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도움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 분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리 원칙적인 부분, 수련에 있어서의 개념과 체계적인 부분, 이런 거는 불완전하더라도 확실하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원칙이라도 아예 없으면 뭐가 맞고 틀린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하고 틀린 원칙이라도 있으면 좀 더 내가 계속 노력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좀 더 효율성과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원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꾸 세워보고 또 이렇게 고쳐보고 발전시켜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래야지만 꾸준히 노력해야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원칙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법에서 이렇게 삶과 수련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제 실시간 방송이나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이렇게 제가 수련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탐구를 통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었죠. 그 근본적인 공통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이러한 수련에 대한 원리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 이론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또 이렇게 역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주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이렇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